자동차 핸들이나 브레이크처럼 우리 손과 발이 되어주던 부품을 만들던 회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모한 도전일까요? 아니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미래 전략일까요? 자동차 부품업계의 거인 HL 만도의 이 파격적인 변신,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동차라는 한 우물만 파온 장인이 과연 이 최첨단 로봇 산업에서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어디에 있고 또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HL 만도가 왜 이런 엄청난 도전을 시작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2028년을 향한 구체적인 생산 계획,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진짜 비밀병기는 뭔지 현실적인 과제들까지 분석해 본 다음에요. 이 큰 그림이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하죠. HL 만도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냥 부품 회사가 아니라는 선언이죠. 와, 바로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로봇 부품도 한번 만들어 팔아볼까?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바퀴를 굴리던 그 기술력으로 이제는 걷고 뛰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 두뇌와 신경계를 만들겠다는 엄청난 포부인 거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미래 기술 중에서 왜 하필 로봇이었을까요? 그것도 로봇의 핵심이라는 액추에이터에 집중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로봇의 근육과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뇌에서 팔 들어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근육과 관절이 움직이는 것처럼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아주 정교한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핵심 부품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라도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시장의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근데 로봇 한 대를 만들려면 이 액추에이터가 무려 30개에서 40개나 필요합니다. 이건 뭐 엄청난 기회의 땅인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미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무서운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버티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HL 만도는 그냥 우리 잘해볼게요 하고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숫자와 시간표를 시장에 딱 공개했죠. 그들의 자신감이 그대로 담겨있는 로드맵 같이 한번 보시죠. 로드맵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공격적입니다. 딱 2년 안에 기술 검증 끝내고 바로 다음에 핵심 고객사한테서 주문을 받아낸다. 그리고 2028년에는 곧바로 북미 공장에서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이건 막연한 청사진이 아니라 거의 뭐 전쟁 계획처럼 짜여진 단계별 실행 계획인 거죠. 특히 생산 기지로 북미를 콕 집었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조 3천억 원,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지금 HL만도 전체 매출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업 다 합친 게 아니라 오직 이 로봇 액추에이터 하나만으로 이 정도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야심찬 목표인 거죠. 그리고 이 매출 목표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2035년에 전 세계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의 10%, 즉 10분의 1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에서 나온 숫자거든요. 시장의 변두리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로봇 사업은 단순히 신사업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회사 전체의 성장 엔진을 바꾸는 핵심 전략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매출을 14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수익성까지 개선하겠다는 이 큰 그림의 바로 중심에 로봇이 있는 겁니다. 특히 연평균 15%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저 미국 시장이 바로 이 로봇 사업의 주력 무대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 거창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이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걸까요? 그들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는 과연 뭘까요?
경쟁사와의 차이점은 바로 이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많은 중국 업체들이 일단 부품을 사와서 싸게 조립하는 데에 집중한다면 HCL만도는 우리가 시스템 전체를 책임지고 설계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가격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 정말 피와 땀으로 체득한 안전성과 내구성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거죠. 생산 기지를 중국이 아닌 미국에 둔다는 건 역시 완전히 다른 행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신감의 원천, 바로 바이와이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이건 운전대나 브레이크 페달을 쇠막대 같은 기계로 연결하는 대신 오직 전기 신호만으로 차를 제어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HL만도는 수십 년간 이 기술을 개발해왔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기 신호만으로 거대한 자동차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로봇의 팔다리를 정밀하게 움직이는 기술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바로 이 경험이 로봇 시장으로 진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HL만도의 비밀병기는 이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브레이크를 만들면서 절대 타협할 수 없게 된 안전성 노하우. 둘째, 10년, 20만 킬로를 달려도 끄떡없는 부품을 만들면서 증명한 내구성. 셋째, 전 세계 공장에서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수백만 개씩 찍어내는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까지. 이 네 가지는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절대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수십 년간 쌓아올린 아주 강력한 성의 벽과도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는 건 아닙니다. HM만도가 로봇 제국의 황제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넘어야 할 험난한 산들이 존재하죠. 이제는 우리가 마주한 리스크들을 좀 냉정하게 짚어볼 시간입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시간입니다. 2028년까지는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기나긴 보릿고개를 버티는 동안 기술 검증을 완벽하게 끝내야 하고 그 사이 경쟁자들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치고 나올 겁니다. 또 액추에이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속기를 아직 자체 생산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사와야 한다는 점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HL만도의 거대한 야망과 그들이 가진 무기, 그리고 넘어야 할 과제까지 모든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볼 때 우리는 이 도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이죠.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은 꽤 긍정적입니다. HL만도가 이 로봇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증권사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어요. 이건 당장 눈앞의 실적보다는 이 회사가 제시한 미래의 성장 이야기에 시장이 돈을 걸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결국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HL만도의 로봇 사업은 단기간에 사고파는 테마주가 아니다. 최소 수년을 내다봐야 하는 긴 호흡의 성장 스토리다라는 거죠. 따라서 진짜 승부처는 제품 검증이 완료되는 2026년, 그리고 첫 수주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2027년이 될 겁니다. 바로 이때가 주가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자동차만 바라보던 이 거인의 담대한 도전. 과연 성공 신화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성공이 단순히 한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로봇 산업 전체의 지형도를 새로 그리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켜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HM엔더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컨텐츠는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는 투자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